오늘 연결식을 이후로 해서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.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큰 사건이죠. 이것을 죽음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실들을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. 저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. 이렇게 4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자가 나왔고 고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피해자에게 또 2차, 3차 이렇게 굉장히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억울함은 또 해소가 되죠. 네.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진상을 규명하는 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법적 영역의 문제가 정치 영역으로 이동해서 이 본질이 흐려지고 오히려 그 피해 호소인에게 그런 것들이 더 2차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될 수 있으면 정치권은 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놓고 그런 것을 사법의 영역에서 차분하게 정말 냉정하게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르면은요, 그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사망 시에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되고 이번 이제 경찰도 현재까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오늘 만약에 피해자 측의 그 기자회견대로 해서 피해 그 전 비서가 피해자로 되고요,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로 구도가 명확히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권에서는 사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. 그렇다면 그런 지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뭐 여권,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고인과 관련된 뭐 국회의원 한 분이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뭐 개인의 의견일 수 있고요. 다만 그 경찰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한된 환경이지만 경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찾아본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.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가 피해 호소인의 그 저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진상 규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네.